일반 뉴스들이 거의 이제 네. 최근에 실종됐다가 이제 요즘 이제 여기저기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전국에 흉부외과 전공의가 단 6명뿐이다. 굉장히 그 충격적인 어떤 보도가 있었고요. 2025 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전국 대형 병원들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하는 일이 근데 현실이 됐습니다.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심정지 등 급한 환자가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그동안 번번이 무산됐던 의대 증원이 오늘로 확정됐습니다. 27년 만에 1,509명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 1년, 현장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흉부외과 전공의가 전국에 6명만 남았는데 이대로는 국내에서 심장 수술을 못 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2월, 7월 사이에 초과 사망 3,1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재호 의원님이 좀 뭐 말씀을 좀 하실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지금 의료계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초과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화를 시작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의료계에서 그래도 시작됐습니다. 2026년도 정원이 결국에는 쟁점인데 의료계는 지금 현재 3가지 입장입니다. 하나는 2026년도 그러면 의대생을 아예 뽑지 말자. 예. 두 번째는 뽑더라도 줄여서 뽑자.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원래 3,058명을 뽑았으니 1,509명이 증원된 분만 빼고 원래대로 정원을 뽑자라는 게 이제 3가지인데 정부가 보기엔 그 3가지 다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정부와 의료계는 지금 아직까지는 그 간극이 넓습니다. 네네. 사실 초과 사망 문제는 저도 이건 대학병원 이사장 하시는 분하고 최근에 얘기를 하는데 진짜 병원의 재정이 너무 안 좋은데 장례식장에 초과 사망이 나가지고 그거는 또 매출이 발생한다. 아, 거기서 오히려 이게 이제 얼마나 뭐-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아. 진짜. 이게 장례식장이 예년 평년 때보다 더 하락이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이든 악이든지 간에 이거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다. 이게 잘 알아보지 않고 이런 걸 건드리다가 애꿎은 일 돌아가셨어요. 그 사이에서 가장 피해보는 거는 환자들이고 그렇죠. 국민들이죠. 47개 상급 종합병원 그 수치들을 보면은요. 6대 암 수술이 작년 2월에서 11월 그 전해에 비해서 한 16.8% 줄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수술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암 환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심각하고 빨리 진행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예.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네, 최근에 그러니까, 예. 경험한 일이 맞아요. 있어서 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도도 뭐 나오기도 네. 했었고요. 작년에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참고로 이제 여기서 한지아만 문상으로 오셔갖고 감사하다는 말씀. 근데 아버님이 또 의사셨는데. 네, 근데 아버님은 처음에 이제 지방에 있는 응급실에 딱 갔는데 병원 의사가 그냥 집으로 가셔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좋겠다. 치료하기가 좀 어렵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거기서 그냥 갑자기 그런 일을 겪어요. 그래서 제가 사설 응급차를 타고 서울로 왔는데 다들 이제 오면서 전화했는데 자리가 없다. 오지 말라라고 해서 결국 12시간 딱 걸려서 아버님이 이제 병원에서 이제 수술하실 수 있게 됐는데 사실 올해는 못 가셨어요. 한 40일 더 이제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어머님이 또 암 이제 말기로 이제 병원에 그러세요? 계신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문제거든요. 예. 근데 현재도 전혀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네네. 등을 침대에 눕히기까지 7시간 걸렸어요. 오. 응급실에 들어가서. 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은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과 사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 이런 분들은 요양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도 어차피 이분은 오래 못 사시니까 이제 의사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포기하게 되는 거죠. 포기하는 전문가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그때 이제 병원에 가서 느낀 게 병실이 되게 많이 비어 있어요. 맞습니다. 왜? 입원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병실은 비어 있어. 의사가 없으니까 환자를 없어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제가 국회 내에서도 동료 의원들한테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도 당장 겪지 않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버님도 그렇고 근데 어머님까지 이런 문제가 되면 저는 진짜 그 대통령 탄핵 안 됐으면 제가 그냥 찾아가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적으로 분노하고 있는 문제인데 원래 취지가 지방 의료 문제나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필수 진료과. 근데 지방 지금 제가 지역구가 제주도잖아요. 네네. 지금 난리가 났는데 왜냐?
서울에서 인턴 레지던트가 없잖아요. 네. 근데 병원은 돌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지방 병원에 있는 전문의들을 데리고 가요. 돈을 많이 줘서. 예. 오. 그래서 지방 병원들은 오히려 지금 더 지금 심각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5대 병원이 어떻게든 돌아가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 문제를 수도권에 있는 이 지식인들이 좀 지방에 와서 암 환자나 아니면 노령층 환자들이 얼마나 지금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고 있어서 괴로워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버님도 의사셨는데 이렇게. 아니, 실제 서울에 있는 많은 병원들이 블랙홀로 지방에 있는 의사들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5대 그 빅5 병원에서도 실제로 심장내과 그 협진이 불가능해졌다라는 통보까지 내려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태위태로운데 그거에 대한 지금 대응이 조금 발빠르지 못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의대생들도 아직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잖아요. 나중에 수업하는데도 뭐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복지부 고위 관계자랑 얘기를 네. 해보니까 복지부에서는 5월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결국엔 방학 없애고 해가지고 조금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때를 사실상의 데드라인을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5월이 데드라인이란 말은 대선 들어가면 이제 사실 3월이 데드라인인 겁니다. 지금 결론이 나야지만이 5월에 어떤 일을 네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야 막론하고 여기에 대한 광범위한 정치적 합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4월이면 올해 대입 정원이 또 정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가면 사실 고3 수험생들도 피해를 보긴 해요. 대통령이 지금 없으실 때 빨리 해야 된다. 지금 이 상황은 사실 여당도 정부도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보통 이 정도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은 국회가 가서 풀어냅니다, 어떻게든지.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게 안 됐던 것이 지난 총선 때를 되돌아가 보면은 민주당은 어쨌든 김윤 교수님에게 공천도 주고 이분 올해 4,500명 증원 얘기하셨던 분이잖아요. 민주당도 자기 입장을 철회할 생각이 지금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걸 공개적으로 누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선은 물꼬가 안 트이는 거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저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하는 것이 과거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을 때 그랬던 거는 흡사 반역으로 여겨진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석에 거의 뭐 280석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양당이 하나는 우리가 20년 동안 떠들던 건데 이거를 안 하겠다 하는 게 너무 두렵고, 하나는 반역이 두렵고, 그렇게 그러니까 보시는 거예요? 덩어리가 이렇게 뭉쳐 있는 거예요. 저는 하루 빨리 이거를 우선 불은 끄자, 여기 합의가 돼야 되는 거죠. 우선 불 꺼야 되는 거 맞고요. 네, 맞는데 이거를 양비론으로 갈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당이 여당입니까? 제가 민주당을 실드를 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부 여당의 책임이 있어요. 그 의사들 48시간 안에 복귀 안 하면 처단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대통령 앞에서 한동훈 아니라 한동훈 할아버지가 얘기를 해도 이건 안 그분은 되는 같다고. 판이었어요. 그분은 같다고 멀리. 그러니까 지금 결국 3월 안에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지금 전공의 사직하고 진료현장 이탈한 게 작년 2월 19일이에요. 딱 1년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돌아온 사람 8.7%밖에 안 됩니다.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8.7%. 그리고 사직한 레지던트 9,000명 중에서 뭐 밖에 나가서 뭐 다 의료 활동 하겠지 하는데 절반이 의사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 이게 누구 책임이냐를 지금 얘기하고 양비론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3월 달에 빨리 여야정 제가 얘기하는 협의체에서 이거예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당론이 의대 증원 반대예요. 근데 나머지 당들은 당론이 뭐죠 지금? 신장식 의원이 있는 조국혁 신당에서 의대 증원에 대해서 철회해야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당론을 가져갑니까? 의사 정원을 순차적으로 높여야 된다는 당론을 가지고 있고요. 민주당도 그런 당론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잖아. 특수한 상황이니까 원점에서 다시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증액하느냐 만약에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아니, 내 말은 그러면은 그래서 이준석 당론으로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의협이나 이런 곳에서는 아예 의대생을 뽑지 말자고 하는 건데 그거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올해도 보면 정시 모집하기 전에 학교에서 자율로 정시 인원이 이렇다 하더라도 그걸 줄여도 된다라고 저희가 판단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부터 줄이자라고 했었고 당연히 원점 복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당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이거 정해가지고 당론으로 밉시다 하는 게 나와야 되는 거고, 국민의힘도 모여가지고 당론으로 이렇게 하자 해야 되는 거고, 그 절차가 있는 다음에 모여서 여야정 협의체를 하든지 하는 의정 협의체를 하는 거지, 그 전에 가가지고 지금 뭐 개별로 아무 얘기해봐도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저는 이 문제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게 맞다고 생각해요. 2025년은 어쩔 수 없었고 작년 기준으로 2026
정원은 원점으로 지금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일단 당장은 저는 뭐 당론을 만들어서 각각의 당들이 그 절차를 하고 가기에는 너무 늦다. 맞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각 당에서 뭐 당론을 정해서 이걸 또 합의해갖고 여야 정 이거 어차피 안 됩니다. 아니, 여야 저는 의정도 안 됐는데요. 저는 당별로 입장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 생각을 없습니다. 하거든요. 저는 지금 아까 김한규 의원이 말씀하신 건 합리적이지만은 저게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 입에서 이재명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얘기를 못 해봤는데 저는 아니 당내에 제가 국회의장님 만났을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분들한테 명분을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다음에 당에서 의대 정원을 숫자로 늘리는 게 해답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방 의원들이 많이 했고 제가 봤을 때 그 정도에 대한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차근차근 하자고 하는 게 한동훈 대표가 했다고 하려고 했다는 거 취지가 좋았다 평가하더라도 절차는 진짜 최악이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를 패싱하려고 했다고 의심하는 상황이 되고 그 윤석열 대통령에 따르는 국회의원의 무리는 야 이거 반역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진행이 안 되고 여기까지 왔고 민주당은 불참하고 이거 한동훈이 공을 가져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당별로 입장이 같다는 걸 의식해야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 더 이상 이거는 근데 있잖아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전공의들이 이제 한 50% 가까이는 어쨌든 의료 현장을 떠났잖아요. 나머지는 뭐 일반인은 뭐 이제 선별의 병원에서 일하고 해서 제가 그 의료 쪽에 이제 사업을 크게 하는 친구가 있어. 그래서 내가 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물어봤더니 뭐 의사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그래도 윤택한 친구들이 많아서 뭐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들만 하지.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돼요라고 얘기를 제가 이제 너무 이제 뭐 표면적으로 들은 걸 수도 있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이게 결국에는 네. 명분이 그들이 원하는 명분이 어느 정도 맞춰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여야정이 얘기를 해도 이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50% 정도는 이미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어쨌든 뭐 생업에 뛰어들어서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계약 자체가 복귀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계약 자체가 그 날로 종결을 할 수 있다라고 계약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복귀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고 그 명분이 필요하고 근데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는 그래도 그 최소한의 마지노선 그러니까 국민이 눈높이에 맞고 그리고 의료계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는 게 2026년도는 그래도 증원을 안 하고 원래 3,058명으로 가자는 겁니다. 예,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하는데요. 저희 민주당이 추구하는 거는 사실은 의대 정원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지방 의료의 확충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정원을 300이든 500이든 늘리려는 시도를 저희가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지난 정부에서 안 했죠. 왜? 의료계에서 공감을 안 해주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건데 지금도 그거를 무조건 정원을 올린다고 해서 해결 안 한다. 왜냐면 늘려도 다 그냥 수도권으로 갈 거고 소아과라든지 이런 과를 안 갈 거기 때문에 그냥 일률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다라는 데 이제 공감대를 갖고 있고 저는 현실적으로 의대 가서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올해도 이만큼 늘리면 수업 못 해요. 왜냐하면 강의실 자체가 없는데 휴학한 학생들하고 신입생들하고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해야 될 판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예전 정원 정도만 뽑더라도 그것도 사실은 되게 힘들지만 또 올해 고3생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니까 그 정도 하는 선에서 일단 원점으로 가고 신속하게 정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이제 와서 지금 아니 국회에서 정원이 어떤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데 지금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수급 위원 그 공청회는 아시겠지만 복지 박주민 시죠. 위원장님께서 하자고 해서 시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 대한 법제화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게 지금 급한 건 아닙니다. 지금 빨리 의료계와 만나서 우리가 협의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이제 문제는 어떻게 보면 키를 갖고 있는 전공의 단체나 의협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6년도에는 학생을 아예 뽑지 않는 거거나 아니면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혁신당은 동의한다고 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1년 동안 국민들의 입장은 1년 동안 본인들이 희생하고 고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의대 증원을 마이너스로 간다? 그게 개혁신당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일시적 증원이었다면서요? 그럼 일시적 마이너스도 가능하다 보는 거고 아까 김한규 의원 말한 현실대로 지금 뭐 시체도 없고 카데마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숫자를 유지한다는 거지. 시체도 없고 까다로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니고요.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설명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차분히 이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는 말씀하신 대로 누구의 책임 소지를 묻는 게 아니라 맞아요. 실질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말이죠. 소아청소년과 그리고 산부인과 그리고 흉부외과 같은 필수 의료 과목 지원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번 사태가 마무리가 잘 되고 나면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기피 현상에 대한 얘기들도 분명히 해야 될 텐데 네 분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저는 낙수의 사론에 대한 환상을 정치권에서 이제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로스쿨 만들 때 어땠습니까? 제주도에도 제주대 로스쿨 만들고 뭐 그럼 제주대 로스쿨 나온 분들은 제주도에서 열심히 변호사 해가지고 법률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로스쿨 나오셔가지고 내가 기대한 수익이나 연봉보다 안 나오면은 야 이거 내가 영업해 3천만 원 버느니 어디 기업의 법무 담당을 들어가지고 그것보다 많이 받겠다. 뭐 그런 식으로 변하잖아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에 내가 12년 가까운 교육을 받아가지고 나갔을 때 기대 소득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못 미치면은 피부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현실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수가 문제랑 실제 의료인들이 느끼는 삶의 처우 문제에 대해 접근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정치권에서 정치권에서 낙수 효과를 아무도 기대고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아무도 그 낙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 않고요. 맞아요. 아, 그럼 지방에 증원이 답이 주면, 아니라는 거죠. 네, 증원 플러스 다른 걸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그러니까요.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누가 증원만으로 지방 의료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여기서 그렇게 동의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문제를 분도 우리 없고요. 이 의원님께서 너무 단순하게 지금 얘기하시는 단순화시켜서 거예요. 얘기를 하려고 네. 하니까 귀에 듣기는 편할 수 원래 있지. 문제 해결하기 원래 싫으면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요.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아니지. 이거 복잡한 문제는 복잡하게 풀어야 되고 맞습니다. 단순한 문제는 단순하게 풀어야 돼요.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풀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윤석열 같은 분이에요. 그냥 처단하면 되고 이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핵심은 지역의료, 필수의료 네네. 이거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러면 자 의사 수를 늘리더라도 단계적으로 수용 가능하게 교육 가능한 수준에서 늘려야 되고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지역의료 필수의료로 유도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상세한 디자인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면허증 이원화 차제 지방 면허, 차제 서울 면허. 그렇게 하는 거는 1등급, 2등급 나누는 거지. 그걸 아니, 어떻게 지금 단순하게 지금- 얘기를 해. 예, 아니 예.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걸 지금 예를 들어 제가 경상남도 산청군에 살아요.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 1년에 태어난 신생아가 20명, 30명이나 쳐봐요. 산부인과 못 열어요. 수가 조정 안 되면은. 거기서 무슨 수로 산부인과 열 겁니까? 그러니까 수가 수가 조정이 조정 이제 필요하죠. 현실적인 수가 조정. 당연히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여기서 해야죠. 지금 뭐 명분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그거는 이 병원을 경영하기 위한. 그것과 다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여기 네, 있는 세 여기서 사람이 전혀. 그걸 아니, 그러니까 증원은 답이 아니라 증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증원이 상원 답이 산청군에 아니다가 안 가요, 아니라 산부인과 증원은 의사가. 답의 아주 작은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모두 다 동의를 하는 거고 그거 외에 이제 필수 의료과로 가기 위해서 의료사고 특례법이나 이런 것들을 의사가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들 그리고 우리가 수가뿐만 아니라 산부인과나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인구 수가 줄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수가, 대안 수가들이 지불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이거를 의대 증원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 그 나머지도 살펴보고 있고 네네네. 민주당도 조국 혁신당도 국민의힘도 다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얘기는 제가 아직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서울에서 유권자들 제일 많이 만나는 데가 공항이고 일단 두 번째가 종합병원이에요. 네. 왜냐하면 제주도에는 상급 종합병원이 없거든요. 아예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진료. 그래서 사람들이 암이 걸리면 비행기 타고 이제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더 많아요. 왜?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의사분들이 지방에 가서 이제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현실적으로 급여를 더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수가 문제 이런 부분을 정부가 바꾸면 바로 병원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필수 진료과의 의사를 뽑아야 될 유인들이 생기는데요. 그렇죠. 그거야. 그렇죠. 요즘 네. 드라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외상외과 관련된 드라마가 되게 인기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결국 정부에서 재정을 얼마나 투입하느냐 의료 정책의 문제라 사실은 정치권이 비판을 받고 해결해야 될 과제다. 맞아요. 우리 저 연예인들도 지방 행사 가면 돈을 더 줍니다. 당연한 얘기거든요. 당연하죠. 그거. 제주도 국회의원 돈 더 주나요? 비행기 값은 더 줍니다. 그런 거잖아요.